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필러를 맞지 말라는 영상이 있었죠. 근데 뭐 결론은 그 영상을 올리신 선생님도 해명 영상에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죠. 어, 그러니까 필러하고 필러 주변에 만들어진 자가 조직하고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은 자가 조직이 완전히 안 없어지는 거고 이물질로서의 필러는 하이알루론산 필러인 경우에는 모두 없어지는 거죠. 이게 실리프팅에서도 적용이 돼요. 실리프팅에서 그 실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녹는 실이라도 바로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런 자가 조직이 발달을 해요. 그럼 그 자가 조직 때문에 피부와 조직이 타이트해져서 리프팅 효과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딱딱해지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필러에 대한 논쟁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요, 제가 이전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 필러가 언제 효과가 있고 또 언제는 맞아봐야 효과가 없거나 맞아서는 안 되는지, 이런 미적인 관점에서 또 성형외과 의사로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필러는 간단하고 회복 기간도 짧아서 많이 시술되고 있고 수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필러가 수술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간단해서 과거에 많이 했던 수술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마 보형물 수술이에요. 이마에다 실리콘 보형물을 맞춰서 넣는 수술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별로 안 해. 왜냐하면 그 이마에는 필러를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전에는 필러가 너무 비쌌어. 그래서 이마에다가 그렇게 많이 넣기가 이 비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을 썼는데요. 요즘에는 저렴한 이마 필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마 보형물 수술은 거의 지금 사라진 수술이 되었죠. 코 필러 시술의 경우에도요,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코끝은 높지만 미간과 콧대 부분이 낮은 경우에, 코끝은 오똑하지만 미간과 콧대 부분이 낮은 이런 분들에게는 코 수술과 필러 시술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코끝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콧대는 오똑한 매부리코 형태의 코는 필러로 도움이 되기가 어려워요. 코끝을 많이 높여야 전체적으로 균형도 맞고 아름답게 되는데, 필러로는 바닥이 단단한 미간 부분은 쉽게 많이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코끝 부분은 마치 다이빙 보드처럼 출렁이잖아요. 코끝은 움직이고 출렁여서 많이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껏 높인다 하더라도요, 흡수가 매우 빨라요. 이렇게 낮은 코끝이나 짧은 코끝은 필러로는 개선이 거의 어렵고, 또 일시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방 흡수됩니다. 필러 시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이 적은 미간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코끝 부분은 쉽게 흡수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미간과 콧대의 위쪽 부분, 그리고 코끝과 콧대의 아래쪽 부분 간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거죠. 이렇게 위쪽 부분은 분필을 넣은 것처럼 오똑한데, 콧대의 아래쪽 부분, 이 아래쪽 부분에는요, 마치 퍼져 보이는 거죠. 콧대가 없고 퍼져 보이는 느낌이 나서 위쪽에는 오똑, 아래쪽에는 퍼져 보여서 그 불균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 논란의 영상에서처럼 하이알루론산 계열의 필러는 하이알루로니다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잘 녹습니다. 또 최소한 코에서는요, 아주 쉽게 녹고, 그 영상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자가 조직 형성에 의한 모양 변형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코에서는. 왜냐하면 콧대라는 데가 압박이 심한 곳이라서 자가 조직이 만들어졌다가도 그 압박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얇아져서 표시가 거의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분이 하이알루론산이 아닌 경우에는 필러가 전혀 녹지 않죠.
오히려 하얄루로니다제라는 효소가 우리 정상 세포와 세포 사이의 방어벽을 일시적으로 해제시켜서 한 군데 모여있던 필러를 넓게 퍼지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필러를 녹일 때, 녹이기 주사를 할 때는 반드시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미간 필러를 녹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필러를 해가지고 왔어. 근데 이거는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녹였어요. 그럼 원래의 모습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필러를 시술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필러 보면은 미간 부분, 그러니까 정말로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서부터 콧대 위쪽 부분을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코는 지금 콧대가 여기서 시작하죠. 근데 이 경우엔 지금 여기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높여놨으니까 정작 콧대가 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코끝은 전혀 늘릴 수가 없으니까 짧은 코끝을 필러로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짧은 상태가 유지되죠. 그러니까 코의 길이가 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만큼. 근데 필러를 놓고 나선 오히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렇게 짧아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필러로 지나치게 미간을 높이면 오히려 코가 짧아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필러 시술이 적합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코필러가 효과가 있고 언제 코필러가 효과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코끝이 상대적으로 낮고 콧대 아래쪽 부분을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요, 코필러가 거의 도움이 안 돼요. 반면에 코끝은 충분히 높고 콧대만 낮아서 여기만 높이는 경우라면 코필러로 비록 영구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간혹가다 필러로 먼저 느낌을 본 후에 만족하면 코 수술을 해야지 그러고 생각하시고 코필러 시술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왼쪽처럼 코끝을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어서 수술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른쪽 같이 콧대만 낮은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이어서요. 정말 코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형도 마찬가지지만요. 간단한 필러 시술도 효과가 있는 경우와 오히려 시술이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고르세요. 1번, 필러는 짧은 코끝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다. 2번, 하얄루론산 필러는 미간부터 흡수되어서 점점 코끝 부분이 높아지는 느낌이 난다. 3번, 지나치게 미간을 높이면 오히려 코가 짧아 보인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쪽 링크를 들어가셔서요.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